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관세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에 기대감이 실리는 모습인데요. 먼저 전거래일 마감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으로 전환한 뒤에 상승불 잘 지켜줬습니다. 전일 대비 0.6%대 상승이 나왔고요. 반도체 대장주들 전반적으로 쉬어갔지만 시총 상위단의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완성차 기업들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기관이 지수에 힘을 더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다만 한화오션은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일부를 전량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2% 넘게 빠지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에 계속해서 상방 압력을 더해줬습니다. 시총 상위단의 제약바이오주들,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보였죠.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고점을 높여가면서 72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관세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죠.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데 대한 이런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0.5%대 상승하면서 다우와 S&P 500은 6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한 완화 소식 나왔고요. M7 기업들은 대부분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고 테슬라 2% 넘게 급등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네, 휴장을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 간밤에 이 미증시 이슈를 어떻게 소화해 나갈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방송부터 함께 하시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 매일매일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장 전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살펴봅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확인하면서 오늘의 시그널들 포착해 볼 예정이고요. 시그널 포착 종목, 히든 종목으로 만나볼 예정입니다. 방송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자료들 그리고 실시간 가이드들, 시황에 대한 정보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께서 방송 이후에도 함께해 주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꺼내셔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혜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장 마쳤습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이 완화되면서 우리 시장도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코스피 0.65% 오르면서 한 달 만에 2,560선 회복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1% 가까이 오르면서 726선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양시장 모두 장 초반에는 하락세 보였지만 오래가지 않고 바로 상승세로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개인은 팔자세를, 외국인은 사자세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기관이 사자세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변동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팔자세 보였지만 외국인이 7천억 원 가까이 물량 담아내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어줬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1,635억 원 물량 팔아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사자세 보이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영국도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동남아를 거쳐서 오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더해서 영국도 중국산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덕분에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핵심 공급자가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태양광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보였고요. 하나솔루션은 최근 8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면서 50%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웹툰주에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웹툰과 AI 기술이 손을 잡은 건데요.
네이버 웹툰은 웹툰 캐릭터와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인 캐릭터 챗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웹툰 팬들은 단순히 웹툰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웹툰 캐릭터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캐릭터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친밀도가 올라가서 부르는 호칭이나 말투가 변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재미있는 요소들 덕분인지 오히려 캐릭터 챗을 통해서 웹툰 원작을 찾는 이용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웹툰주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렇게 국내 핫 이슈 2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실까요? 우리 시장 혼조세 보였습니다.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반도체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0.6% 넘게 하락하면서 약세 보였습니다. HBM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 하락세 보였습니다. 2차 전지주는 혼조세 보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1.1% 급등했지만 삼성 SDI는 약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주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유연성을 보이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인 현대모비스까지 나란히 2%대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조선주와 방산주는 혼조세 보였는데요. 특히 하나오션에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산업은행이 하나오션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하나오션 12% 넘게 급락했고요. 하나 계열사들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나오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2%대 낙폭 보이면서 장 마쳤습니다. 반면에 금융주와 제약주 모두 강한 빨간불 켰고요. 전선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전선주는 유럽 전력 시스템 문제가 떠오르면서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LS 일렉트릭이 8%대 급등했고요. 효성중공업도 7%대 뛰어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락 문화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황금 연휴와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엔터주와 카지노주 등 일제히 빨간불 켰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의 미증시 상황도 살펴보실까요?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다우존스가 0.75% 오르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S&P 500도 나란히 0.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첫 번째 무역 협상이 끝났다고 밝히면서 계속해서 관세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투심도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 혼조세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나란히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자동차 부품 관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소식에 2%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과 알파벳은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아마존은 제품 가격에 관세 비용을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강하게 비판하자 백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M7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긴 연휴를 앞두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그널 포착하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이혜원 캐스터였습니다. 지금부터 레디 개장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수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김충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이후에도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 받아보시면서 시장 대비해보실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분위기가 다시 한번 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또 국내 증시 개장 전에 살펴봐야 될 것들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죠. 뭐 사실 미국 증시가 오르는 뭐 등락 이어나가는 거는 네. 이유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무역 협상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중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각국과 또 우리나라 포함입니다. 네, 글로벌 각국과 이게 잘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또 이제 지금 미국 증시, 뭐 미국 그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6일째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협상이 잘 되고 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뭐 뚜껑을 계속적으로 열어봐야지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또 유화적인 제스처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오늘 또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자동차 부품 감세, 뭐 2년간 완화, 뭐 이런 기사들도 좀 있더라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어떻게든 뭐 자동차 완성차의 경우 한 85% 정도는 그 안에서 공급하고 자체 조달하고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한 15% 정도의 그 부품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이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부품 그 관세를 좀 완화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그 트럼프 정부죠. 취임 100일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 또 버려놓은 것들은 많은데 근데 아직까지 마땅한 이 성과라고 할까요?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급하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급한 것들이 이 증시에 지금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급하다 보니까 아주 강경하게 나갔다가도 뒤로 한 발 빼고 이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중국과 뭐 145% 이게 말이 되는지 숫자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주고받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네. 또 뒤로 물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또 이제 자동차 이 관세와 관련해서도 뒤로 좀 빠지는 이런 부분들 좀 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쨌든지 간에 미국 정부가 정말 급하든 안 급하든 이걸 떠나서 사실 증시 자체의 좀 불확실성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증시에 좀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여러분들도 좀 괜찮아지는 이런 그 상황들이 좀 연속이 좀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근데 이제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미국은 미국이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의 척도입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는 미국이 오르면은 우리 시장 당연히 뭐 오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동안에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선물로 이제 선물 시장에서 누가 장악하는지 따라서 베이시스가 확대되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수에 유입되면서 또 이제 지수가 결정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반복해 왔는데.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디커플링도 상당히 좀 많이 좀 나오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또 이제 미국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 시장 그래요. 같이 또 오르는 경우로 하더라도 또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게 오르는 건지 또 오르는 섹터와 종목들만 오르는 것 같고 이런 그쵸.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참 미국과는 좀 약간 별개로 봐야 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좀 미국은 미국이고 네, 우리나라는 좀 우리나라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시장의 그 흐름이라든지 또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가 상당히 뭐 중요한 거예요. 네. 사실 우리 시장을 보더라도 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슈에 섹터가 반응하고 또 이슈에 종목들이 반응을 해요. 또 당일 이슈에 따라서 수급 쏠림 현상들이 지금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또 그런 네. 그 대응이 가능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근데 이제 엉덩이 좀 무겁고 좀 이제 느긋한 매매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좀 가늠하기 좀 힘든 이런 장이기도 합니다. 뭐 주도 섹터라든지 주도 종목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수 방향도 좀 모호한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 이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 시장을 본다면은 수급을 좀 봐야겠죠. 어제 장 끝나고 캡처를 해둔 그 수급 동향의 모습인데 이게 기관이 지금 3,600억 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한 5,800억 매도로 찍혀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엇갈립니다. 이게 매도라고 뭐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메이저들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양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엇갈린 동향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일관성 없는 매매 패턴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 이 자체만으로도 뭐 차별화, 양극화, 우리 시장 고질적 문제죠. 네, 차별화, 양극화, 또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여전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로 하여금 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중심이 되지 않고 있는 형국의 연속이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뭐 장 끝나고 시간이 지나고서도 뭐 딱히 뭐 변동이 없는 부분들이었는데 특히 이 옵션 시장에서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콜옵션을 매수하고 또 풋옵션을 매도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두 개를 합성하게 되면은 이 방향성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 현물이 어땠고 또 선물이 어땠고 이걸 떠나서 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옵션 쪽을 본다면은 그래도 우상향의 수익률 그래프를 좀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수익이 극대화되는 이런 그 포지션인 거죠. 반대로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또 손실이 극대화되는 이런 그 포지션이기 때문에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찌 보면 지수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 내면의 흐름을 보면은 정말 쏠림 현상이 상당하고 당일 이슈에 의해서 그 쏠림 현상이 상당하고 차별화 양극화는 여전하고 또 주도 섹터와 종목이 아직까지는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그래도 견조할 것인데 이게 참 대응해 가기가 참 애매한 이런 부분들의 그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뭐 V자 반등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뭐 시장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단기 대응이 좀 유리한 환경이다라는 부분들을 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또 오늘 부각이 되는지 혹은 어떤 이슈들이 어떤 섹터에 또 지속되고 돼 왔고 지속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팍스통신망에 그 오시게 되면은 그 오늘 또 부각되고 있는 그 이슈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또 이제 부각 반응하는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매매 팁도 얻을 수가 있으니까 팍스통신망에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여전히 관세 협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밤도 뉴욕 증시에서 또 이런 소식들을 받아 들었죠. 관세 완화하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훈풍을 불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좀 줄여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업체들이 이 부품의 15%에 대해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이 무역 협의를 마친 국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하나의 국가에서의 협의를 마치게 된다면 다른 국가들과도 연쇄적으로 합의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또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의 수급을 살펴봤을 때 계속해서 수급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당일 이슈에 그대로 쏠리면서 또 당일 이슈에 종목이 반응하고 또 섹터가 반응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매매와 대응하기에는 유리한 환경이지만 어느 정도 좀 여유롭게 끌고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또 충성 전문가님께서는 또 장기적으로도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도 잘 선별해서 또 매일매일 팍스통신망에서 풀어주고 계시니까요. 내가 혼자서 이런 시장 대응하기 어렵다. 연휴를 지나고 나서는 나는 조금 더 강한 시장에 좀 대비하고 싶다. 또는 오늘의 시장 수급, 그때그때 이슈에 맞게 대비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의 실시간 대응 전략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개장 전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첫 번째 전력 설비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전력 설비 관련돼서 이슈가 정말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AI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이 좀 상당히 많잖아요. 네. 뭐 로봇도 있을 것이고 좀 많은데
그중에 뭐 대표적인 게 이쪽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쪽은 그동안에 좀 많이 부진했어요. 네. 뭐 관련주들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내내 제한되고 좀 안 좋은 부진한 이런 움직임들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뭐 2차 전지 쪽을 예를 들면 캐즘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상당히 좋다가 지난해서부터 내내 조정을 받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뭐 나쁜 게 아니라 뭐 좋아지는 시기에 잠깐 이렇게 안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마도 이 전력 설비 쪽도 그런 비슷한 과정을 겪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또다시 이쪽 섹터에 또 이슈들이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또 이제 네.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섹터 자체에 또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마련입니다. 또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면은 관련 종목들 아무래도 쉽게 밀리지 않는 동력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기사들이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느냐 본다면은 바로 이런 기사들입니다. 옛날의 것들을 캡처해가지고 여기다가 띄워놓은 것들이 아니라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런 기사들만을 좀 추려서 제목만 스크립을 좀 해놨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AI, 에너지 전환의 전력 수요 폭증. 맞습니다. 이 전력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AI 시대가 뭐 지지난해부터 이제 본격화되면서 그때서부터 이 전력 얼마나 지금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좀 됐었습니까? 뭐 데이터 센터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전력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수요 이거 따라가지를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전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만은 또 인프라가 또 부족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죠.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 쪽과 관련한 또 이런 기사들 접해 보셨을 거예요. 스페인, 포르투갈 대규모 정전.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연결하는 그쪽 전력망이 뭐 중단이 됐다라고 그런 기사가 좀 나왔죠. 이 전력망 분리가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아직 뭐 기사를 보니까 물론 이제 업데이트된 기사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 자체만 딱 봤을 때는 뭐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던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짐작이 되는 게 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유럽도 전력망 같은 것들이 되게 오래전에 다 깔렸어요. 이 말은 지금 전력망들이 뭐 노후화된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전력 손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그 부분들 그러니까는 전력과 관련한 중요도를 또다시 인프라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알 수 있는 이런 그 기사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 두 개는 같이 묶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해저 송전망을 꺼냈다라는 내용들이죠.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관련한 이런 부분들, 뭐 해저의 그 U자형 그 케이블을 뭐 깐다라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한반도 전역에 구출을 한다라고 하죠. 뭐 필요한 뭐 산업단지라든지 또 가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보내기 위해서 바다를 이용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고 또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들 이제는 뭐 이재명 후보로 압축이 됐습니다만은 이 관련한 그 정책들 뭐 최근에 그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해저 송전망과 관련해서는 이 대선 공약으로는 또 처음 나온다라고 하죠. 뭐 이걸로 본다면은 뭐 실제로 만약에 대선에서 이제 당선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네. 관련 액션이 취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관련 종목들 또 섹터들 더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또 최근에 이거는 뭐 예전부터 나왔던 이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만 전력 인프라 수주잔고 30조.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이쪽 슈퍼사이클이기도 해요. 뭐 조선도 슈퍼사이클이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네. 이쪽 변압기, 전력 인프라, 전력 설비 쪽도 슈퍼사이클입니다. 이게 몇 년치 일감을 역시나 다 쌓아놨다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경쟁력이 좀 뭐겠습니까? 뭐 기술력도 기술력입니다만은 납기를 또 잘 지켜요. 또 이제 북미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그 깔려 있는 망들이 1970년대에 깔려 있습니다. 거의 50년 됐잖아요. 50년 넘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미 노후할 때는 노후화돼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서도 또 수익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정말 수출 어마어마하게 좀 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슈퍼사이클 당연히 실적으로 이어지겠죠. 또 전반적인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아직까지도 전력 설비에 대한 우리는 관심이 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고 근데 또 때마침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목들이 많이 최근에 부진했어요. 네. 가격 매력이 지금 발생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쪽에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적 뭐 베이스가 되는 뭐 좀 무거운 종목이라고 할까요?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 일진전기 다 아시는 종목이죠? 효성중공업 아실 겁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물론 이제 가벼운 종목들이야 뭐 박스통신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 언급을 드릴 테니까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일단 이 종목들 차트를 통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진전기예요. 네, 지금 보시면 그동안 부진했습니다. 저 멀리도 안 가고 최근에만 놓고 본다면은 올해가 시작이 되면서 1월 달부터죠. 뭐 2월부터 이제 내내 흘러내리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약 3만 중반이었던 주가가 2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구간에서 안 밀립니다.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가 되고 이 구간에서 이슈들이 지금 나오는 이런 구간이었단 말이죠. 때문에 이슈가 모멘텀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하락을 멈추게 한 케이스인 것이고 또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고점들이 낮아지는 이런 부분들 돌파를 했어요. 추세 전환의 그 시그널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겠죠. 물론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해서 뭐 바로 다이렉트로 오른다 이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눌림을 준다 적절한 수준의 또 눌림이라면은 여러분께 분명히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효성중공업 친숙한 종목이죠. 이 종목도 어찌 보면 우상향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르내리라 여기서 여기까지 많이 내리고 이렇게 큰 폭들입니다만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AI 시대 본격화, 그 전력 수요 급증 맞추기 위해서 이 주가가 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르내리락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안 꺾이고 있어요. 지금 아마도 또다시 지금 이슈화가 좀 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최근에 고점대들 이런 라인들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주가 레벨업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뭐 대장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면 역시나 가벼운 종목들은 또 같이 따라가게 마련이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요. 최근에 그 눌림이 깊습니다만은 어때요? 지난해 또 지지난해서부터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눌림이 좀 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이슈화가 좀 되다 보니까는 하방 경직성이 지금 확보가 지금 되고 있죠. 아마도 지금 고점들을 1차적으로는 추세가 전환이 된 상황들이고 지금은 아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또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들이 조만간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슈화가 지속된다. 그만큼 이제 모멘텀이 지금 확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기술적으로도 그간의 부진으로 인해서 매력들이 발생돼 있다. 이는 언제든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 한번 집중하시고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라겠고 언급드린 종목들은 내 박스통신망을 통해서 또 타이밍이다 판단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역시나 많은 매매 팁도 같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 전력 설비 수요도 굉장히 탄탄하게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 해저 송전망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관련된 종목들 부각될 가능성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실적이 바탕이 되는 종목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까지 있는 자리에서 잡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오늘 총 3가지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일진전기 지금 구간에서 하락이 멈추고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전환의 시그널 나온 자리에서 어느 정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도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점대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 레벨업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박스권을 만들어가면서 상단을 돌파하려는 시도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주들 추세 바꿔갈 때 이런 자리에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 자리에서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자리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박스통신망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가벼운 종목들도 같이 다뤄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미리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 챙겨가시고요. 저희는 두 번째 개장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K뷰티에서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이쪽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네. 뭐 요즘에야 그 유심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정보 보안 쪽 올라가고 그쵸. 또 이제 어제부터 또 생체 인식인가요? 그쪽도 지금 올라가고 또 최근에 AI 그래 AI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 당연한 부분들인데 네. 근데 이슈에 너무 예민하게 급등락이 이루어지는 것 뭐 좋지만 뭐 매매하기는 뭐 좋습니다만 그런 것들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또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전력 설비와 마찬가지로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쪽은 뭐 믿고 가는 겁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는 믿고 뭐 보셔도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 화장품 쪽이 아닌가 생각해서 뭐 개인적인 마음을 담아 선정을 좀 해봤는데 이쪽도 최근에 이슈가 이제 끊이질 않고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네, 우리는 이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체크를 해야죠. 뭐 특정 브랜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미국이죠, 뭐 외신, 네, 미국 포함해서 할리우드 스타들도 우리나라 화장품 네, 아주 사랑한다고 합니다.
뭐 사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게 방송 출연 네. 하지 않는 한은 화장을 안 하죠. 아, 그렇죠. 네, 오늘도 지금 살짝 하긴 했는데 티 나나요? 네. 그래도 네. 그 기본적으로 스킨케어나 이런 기초 라인들 네. 또 남성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시니까 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적지는 적죠. 네. 네, 일단 전 남자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화장품 메이커가 뭐고 뭐가 말씀하셨던 뭐 선크림 네, 뭐 그런 이런 거. 것들도 네. 예, 명칭도 잘 모르는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고 외국 가면은 정말 난리가 난다라고 해요. 그렇죠. 네, 뭐 언젠가 올해인가요? 뭐 작년인가요? 뭐 메이저리그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 네. 오자마자 이 올리브영 거 싹 다 쓸어가고 막 이런 것들. 어, 또 외국인들 오면 정말 실제로 화장품 쇼핑 같은 걸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실제로도 수출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된다고 하니 네. 당연히 뭐 당연히 믿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겠죠. 또 할랄 시장 진출 또 있습니다. 뭐 이제 국제 외교로 적극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인도네시아를 말을 하겠죠. 사실 인도네시아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KF21과 관련해서 뒤통수 맞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딱히 달갑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역시나 뚫을 만한 이거 나라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겠죠. 역시나 그 뚫게 되면은 또 이제 그 나라 뭐 인구하며 역시나 그 업체들 역시나 실적에 또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든지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인 것이고 또 당연히 해외 수출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만 가지고 사실 또 해외 수출하기는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글로벌 거점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ODM 고객사 1만 시대 해외 법인 수도 국내 추월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그만큼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케이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 프랑스도 제쳤다라고 합니다. 화장품 하면 프랑스인데 제쳤다라고 하죠. 가장 또 큰 시장 미국이에요.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1위를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 체크를 하셔야겠죠. 사실 우리나라 그 화장품 좋다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지난해 2분기서부터 본다면은 이 중국 시장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한 10에서 10%, 15% 정도가 지금 축소가 되면서 뭐 흐름들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조정을 좀 받았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뭐 중동,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이 오히려 더 커졌어요. 뭐 중국 시장 축소를 상쇄하고도 좀 남은 이런 케이스다라는 것이죠. 수출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중국 관광객이 돌아온다라고 하죠. 영역에도 뭐 들썩인다라고 하는데 또 오면 또 화장품 또 사가겠죠. 네. 또 외국인 하면 사실 뭐 화장품 섹터가 지금 항상 뭐 반응하기도 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런 중국도 이제 한한령 해제와 관련한 부분들도 또 다시 스물스물 지금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 화장품 섹터들도 종목들이 많습니다. 역시나 그 실적 기반. 네, 좀 대표 종목들 한 3개 정도를 추려봤는데 첫 번째 LG 생활건강입니다. 아시는 종목이에요. 클래시스 역시나 아시는 종목이고 코스맥스. 네, 이 정도로 좀 추려서 보셔도 좀 무난하지 않겠나 좀 판단이 되는데 차트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LG 생활건강이에요. 안 좋았죠? 지난해 2분기서부터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지난해가 아니라 뭐 지난해만 놓고 본다면 지난해 여기서부터 지금 밀린 거죠. 근데 그 안 좋았다가 지금 바닥은 지금 확실하게 확인이 된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또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가 턴어라운드, 바닥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이런 그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적 베이스되고 누가 보더라도 바닥에 있습니다. 가격 매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클래시스예요. 이 종목 야금야금 멀리도 안 가고요. 뭐 지난 12월부터 본다면은 야금야금 추세적인 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체거래소에서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탄력 또 이러한 것들 이런 변동성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의 추세를 좀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악재가 없는 한 이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악재 없어요. 네, 믿고 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코스맥스입니다. 뭐 유명한 종목이니까 이것도 멀리 안 가고요. 뭐 지난해 후반만 놓고 본다면 저점들을 계속적으로 좀 높이고 있습니다. 우상향의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실적되고 또다시 이슈화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은 시점에 또 이제 한한령 해제 아마 안 되더라도 관련 기대감과 관련한 이슈들은 또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종목들이 또 움직이겠죠. 근데 이슈가 나오면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움직이기 전에 미리 좋은 자리에서 선점을 해두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 이슈 두 번째 화장품 관련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입지와 위상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도 한국 브랜드들이 수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에 대한 실적이나 영업이익 전망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 대비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종목들 가져와 주셨습니다. LG생활건강 현재 바닥은 확인됐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현재 추세가 전환된 상황입니다. 클래시스와 코스맥스도 변동성은 있지만 이 우상향의 추세를 계속해서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에 미리 잘 잡아보신다면 전략적인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이유 있는 종목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철저하게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단의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2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 월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우리 증시 지금 현재 쉬어가는 흐름 확인이 됩니다.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 2560선은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724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쉬어갑니다. 그리고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2%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 쉬어가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알테오젠, HLB, 클래시스는 미용기기 쪽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종들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하락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네, 오늘 수급도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뭐 얼마든 있을 수 있는 그 등락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좀 주시를 좀 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이고, 일단 뭐 수급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좀 여전히 우리 시장은 지금 수급이 문제예요. 좀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가 저 중심을 잡고서 또 시장을 좀 단단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단 말이죠. 사실 시장 최근에 많이 안 좋았죠. 근데 올라오면 V자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메이저들이 과연 얼마나 사실 시장에 관여를 했냐, 기여를 했느냐 이걸 물어본다면 저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시장의 질을 좀 나쁘게 한 이런 부분들이었다 보니까 좀 올라도 좀 불안한 이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오늘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지금 쌍끌이 지금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야겠죠. 또 이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을 보더라도 특히 이제 외국인 아직까지는 우하향의 수익률 그래프가 도출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어제의 그 수급 구도의 그 영향을 받아서 오전에는 좀 이제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 이 그려지겠습니다만은 일단 오전에 또 어떠한 수급이 형성이 되는지가 상당히 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일단 오늘 시작은 어떻게든 됐습니다. 네, 어제 수급도 영향을 받겠죠. 아직까지는 얼마든 있을 수 있는 이 등락이기 때문에 좀 더 체크를 해야지 된다. 좀 판단이 되고 또 현재 그 보시게 된다면은 뭐 웹툰이 좀 올라오고 있고 뭐 건설이 보이죠. 뭐 패션 의류도 보이는데 근데 관련 종목들을 본다면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정치 인맥 쪽이네요.
네. 아무래도 선고를 5월 1일에 앞두고 있는 이재명 그쵸, 그쵸. 대선 후보에 내일이죠. 대한 예, 예. 네,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네요. 네, 대부분 이제 또 이제 정치 섹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괜찮다? 그러면은 정치 섹터 종목들은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겁니다. 네.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왔던 것이고 또 시장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파란불 들어온다 메이저들이 모두 양매도 하시면은 또 이제 정치 섹터로 지금 또 수급이 또 쏠릴 수가 있고 정말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 어찌 보면은 여기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트레이딩 자신 있는 분들이 한해서만 사실 유리한 시장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어제는 저기 오늘은 여기 또 내일은 어디가 될지는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에 유리한 이런 시장인데 이 말은 또 그런 트레이딩에 또 자신 없는 분들이라면은 좀 네. 보수성 스탠스로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수급이 또 다시 한번 쏠리고 있는 모습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직 장 초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단기 매매가 좀 유리한 시장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매 전략, 대응 전략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정말 매일매일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들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가져오신 종목 중에 이제 리뷰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4월 4일에 마스터픽이었던 이 종목 굉장히 빠르게 힘을 내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 확인이 됐었습니다. 저희 4월 4일 공략 종목이었죠. ICTK 36% 넘게 상승을 하면서 사실 지지부진한 장 안에서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네. 이 종목 어떻게 좀 공략하신 건지 리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사실 같아요. 뭐 양자 쪽에 뭐 대장주라고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요즘에 유심 사태로 인해서 이 보안에 대한 것들 또 이제 중요도가 좀 계속 커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양자 내성 암호 그 알고리즘 탑재된 그 칩을 지금 개발을 한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양자 관련 종목들이 한번 반짜이고 많은 경우라도 이 종목은 지금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추천을 드린 시점만 하더라도 이런 시점이었고 또 이 시점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이 어땠습니까? 뭐 5%, 6% 이렇게 밀릴 때였어요. 그쵸.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얘는 안 밀리죠. 네, 오히려 그 좋은 자리였다라는 것이고 또 지나고 보니까는 이런 자리에서 실제로 매수를 했어야 어찌 보면 이러한 그 상승 과정을 좀 누릴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도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한 13,000 이하 네, 이런 쪽에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17,000 어제 기준으로 17,000 정도까지 거의 근접한 이런 상황인데 안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월요일 날 사이버 보안 관련 그 일정이 있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양자 컴퓨터 활용과 관련한 또 포럼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안 밀리는 부분도 있었죠. 지금 딱 보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르고 하단이 딱 잡혀져 있는 이런 지점 보이죠? 가격적으로는 15,000 중반, 16,000 정도인데 이 정도 가격이 지지력을 테스트하면서 보유 관점 유지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신규 매수와 관련해서는 역시나 팍스통신망에 오시는 분들이라면은 또 제가 타이밍이다 판단이 됐을 때 매매 팁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전문가님께서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힌트와 가이드들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도 나갈 예정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히든 종목으로 제공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꺼내셔서 스캔하시면요.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시장 상황에 흐름에 맞게 그때그때 맞는 매매 전략과 종목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이번 달에 그 ICTK 36%라는 가파르고 탄력적인 상승률 기대하시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관련주들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어떤 테마에서 만나볼까요? 웹툰 쪽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네. 뭐 핑거스토리라든지 미스터블루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네. 네, 그 웹툰 쪽에서 좀 선정을 좀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쪽도 뭐 이슈가 없는 것이 아니죠. 네.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 이쪽 섹터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또 이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상승 탄력이 나왔었던 그 섹터, 그 종목에서 다시 나오게 마련이란 말이죠. 최근에 관련 이슈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이쪽 종목들이 반응하기도 했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를 좀 보면은 네. 최근에 한덕수 대행이죠. 네, 애니메이션, 뭐 K 컨텐츠 성장 동력이다라면서 특화 펀드로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멘트가 좀 있었고요. 또 이재명 후보죠. 웹툰 산업을 K컬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
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 얼마 전에 다 있었던 이런 공약이고 또 그 이슈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연구 개발이라든지 정책 금융, 세제 지원 혜택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다 한다라는 내용들이고 또 세부적으로 이제 뜯어다 보면은 제작서부터 해서 또 해외 시장 진출 뭐 이런 부분들까지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를 좀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관련 종목들이 이제 반응할 수 있었던 그런 모멘텀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주봉 힌트 딱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작 업체예요. 당연히 웹툰 쪽에서 골랐다 보니까 네. 웹툰 업체겠죠. 웹툰 제작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최대 네이버 웹툰을 거래처로 좀 두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 또 기업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아직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의 물량만 들어와도 또 이제 강한 탄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기업 내용은 아직 그냥 양호해요. 뭐 부채 비율이 낮죠. 또 유보율도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양호한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또 기대감도 함께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들 종목들은 좀 긴 호흡에서도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바로 이제 차트를 통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주봉이에요. 네, 주봉의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관련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내내 부진했었던 주가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박스권을 형성합니다. 물론 이제 시장 전체적인 상황에 의해서 이 박스권을 살짝 이탈하고 좀 등락을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방향성이 그려졌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방향성, 박스권이 형성됐다는 것은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머지않은 시점 또 이른 시일 안에 또 적절한 방향성이 제시가 되지 않겠느냐 좀 판단이 됩니다. 뭐 말씀드렸듯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했죠. 네. 강한 탄력을 나타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런 탄력의 가능성이 거의 임박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이 종목은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 파스통신망에 좀 오시게 되면은 파스통신망을 통해서도 공개를 좀 할 거고요. 또 이제 흐름을 보면서 같이 타이밍도 절실하고 또 제공들을 해줄 겁니다. 역시나 오셔서 많은 팁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웹툰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최근에 정책 관련주들 또 정치 테마 관련주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또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웹툰주를 성장시키겠다. 이 웹툰 관련해서 관련 투자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 K 콘텐츠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도 웹툰주들 굉장히 강하죠. 웹툰 제작 업체이면서 국내 최대 웹툰 플랫폼의 주요 거래처기도 합니다.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가져가기 때문에 이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자리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이 박스권에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다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멘텀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이 종목 오늘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만 보셔도 웹툰 관련주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미스터블루, 핑거스토리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의 이 종목도 가볍게 한번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웹툰 관련 기대감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이 종목 받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휴일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주식을 봐야 되는데 네. 그래도 모처럼 또 이제 휴일 아니겠습니까? 뭐 오늘 뭐 유종의 미를 좀 거두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내일은 또 충분한 또 에너지를 충전하시고 또 금요일은 또 이제 또 개장해야죠. 휴일이 네. 안 됐잖아요. 네. 네, 어쨌든 이간에 오늘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성공 투자 고민이신 분들은 네, 파스통신망에 오세요. 여러분들께 많은 매매 팁을 드리면서 성공 투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